안녕하세요. 네, 소설가 이구혁입니다. 참 이번에 파이로매니악 신간을 내게 됨에 있어서 이 책 자체로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완전개죠. 거의 새로 써서 낸 거지만 이렇게 새로운 면모로 여러분들께 제 작품군을 선보이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약간의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 말을 좋게 하니까 완결해달라 하지 원래 욕이었어요. 이것도 안 해놓고 뭐 하냐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이게 복잡한 이유가 많아요. 테러리즘하고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런 게 들어가고 이게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눈치를 보거든요. 예를 들면 9.11이 터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10년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10년 동안은 말도 못 꺼냈어요. 정말 이걸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또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낙후된 기술이 된 거죠.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이었는데. 또 사람들 생각이나 이것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 기술적인 것도 그래서 내가 아예 이번에 현 시대가 아니라 미래로 잡아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써서 출강하는 사이에도 변한다고요, 기술이.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뚫고 옛날부터 계속 이거 안 내냐 그러는데 냈잖아요, 이제. 이렇게 난 다 해결한다. 세상이 변하고 크게 바뀌면은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하다못해 블랙박스나 CCTV나 5만 개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의 개인이 국가급의 이 집단을 상대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테크노라는 거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 파이로매니악 기술을 가지고 큰 규모의 악을 정밀한 소수의 우리가 물리친다. 좀 이런 패턴에 가까웠어요. 과거의 테크노, 내가 썼던 파이로매니악이나 테크노 계열 거를 보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패턴을 쓴 거예요. 약간의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내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계인데 누가 갖고 쓰느냐, 누가 더 알고 쓰느냐. 그 맥락이 달라요. 몰라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 문제. 근데 지금 심판에서는 가장 근본적 차이점은 무기인 건 맞는데 누구의 무기냐. 양쪽 다 무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더 잘 응용하느냐. 근데 본질은 누가 더 정이냐. 정에 가깝냐. 정이라고는 안 해요, 나도 파이로매니악.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더 가깝냐. 누가 인공지능의 편을 들어주겠냐.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드라마예요. 모든 소설이나 모든 작품은 그냥 무조건 인간의 드라마인데 여기 이제 기술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드라마가 되는 건 아니고 그 기술 요소가 주제 하나로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술만, 외면적인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다루는 태도나 이 기술의 확장성, 어떤 마인드를 갖고 볼 것이냐를 주제로 삼을 수 있으면은 테크노 스릴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기계만 많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외계로봇 변신 이것도 그게 오히려 제일 많죠, 테크노는. 근데 그 테크노 스릴러라는 말을 붙일 수 없잖아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만 만든 거지. 거의 판타지에 가깝죠. 조금 더 인간이 그걸 다루는 태도, 이걸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애매하게 하는 건 이건 작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작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작가라면 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이제는 결국 그거를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다루는 태도와 사상이 더 핵심이 돼야 된다. 옛날엔 비밀로 붙여서 그런 사고를 거의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풀렸다. 그럼 이제는 대처법도 다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테크노를 다루는 태도 문제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몇 년 지나서 기술이 발전했다 문제가 아니라 아키텍처적으로 봐야만 되는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화되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우선 AI는 사람이 기본이 돼서 학습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까지 학습은. 그럼 뭘 따를 거야? 소수의 똑똑한 사람 말을 따를 거야. 그 기준은 뭐야? 선의 기준은 뭐야? 입장에 따라 확 달리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선의 기준하고 우리나라랑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선의 기준은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각 나라가 AI를 개발하면 그 나라 AI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우리가 몰라요. 내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인간이 사악해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고 인간이 선한 길로 가게 되면 AI도 당연히 따라간다. 이렇게밖에 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진실. AI를 얘네들이 믿는 제일 큰 기둥, 마음의 주축이 뭐냐? 진실이에요. AI는 그릇된 데이터를 제일 중요하게 돼 있대요. 어떻게 됐건 사실이 중요한 거야. AI는. 진짜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 실제 데이터. 가공되고 변질된 데이터는 AI가 아마 제일 증오하고 발악을 할 거다.
결국은 정의는 진실에 입각해야 되고 선악보다도 진실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제일 단호한 게 AI 아닐까.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희수 같은 경우는 천재죠. 근데 안 알아주는 천재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의 머리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MZ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반항적인 걸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동훈이도 사실은 폭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좀 옛날 사람 같은 이 선생한테 꼭 흔들려서 보여도 참다 터지니까 무서워지잖아요. 이 사람 설정성으로 사람이 어떻다. 이게 뭐 분조장에 뭐 이상한 거 많이 넣었죠. 사실 진짜 영 분조장도 있을 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재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난 이면에서 오히려 매력을 느껴줬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는 게 난 이면일 것 같아. 그런 면에서 테크노 스릴러보다도 좀 더 욕심을 부린 면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 그거는 말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일이 잘 되게 만든 팀이 아니에요. 팀 분류에 팀의 능력치에 내가 굉장히 배분하는데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해서 잘 굴러간다가 아니고요. 원래는 굴러갈 수가 없는 팀이야.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겠냐고, 애초부터. 근데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능력이 합이 맞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맞을 합이에요. 근데 맞추는 거라고.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요즘 내가 많이 생각하는 주제기도 하고, 테마로 마세편의 아마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인간성이 뭐냐? 불합리를 극복하는 게 인간성이에요. 근데 불합리랑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서 어쨌든지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게 인간성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파이로매니악 팀을 내가 이상적으로 합이 맞게 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무슨 합이 맞아요. 내가 보면 처음부터 지네끼리 말싸움하고 욕하고 죽는다 이러니까 뭐 어때? 이게 천진데 전혀 안 맞는 팀이 팀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 그게 인간적인 거고, 거기에서 인간성을 찾는 거예요. 일부러 안 맞춘 팀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옛날 파이로매니악은 기존 주제가 사회 악에 대한 분노였죠. 사회 전체가 망가졌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사회를 바로잡아본다, 또는 그 악한 요소를 제거한다였죠. 근데 이번에 파이로매니악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동해요. 복수라는 거. 그러니까 훨씬 더 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파이로매니악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 동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입수하고 사회적인 걸 본 바로는 그런 의견을 갖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거의 더 다수야, 내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법을 옹호하고 현재 체계가 일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분명한,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사회적, 내가 여태까지 본 바로. 그럼 이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얘네는 끝까지 복수라고 그래요. 근데 복수심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 뒤에 가면 영하고 동훈이 마지막 결행을 앞두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실제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마음도 있지 않냐. 복수도 복수지만. 근데 끝까지 복수라고 하는데 그때 살짝 얘기를 하잖아요. 있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 유추했던 주제기보다는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이 든 분들 또는 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얘기할 적에 얘기가 이쪽으로 조금씩 많이 나와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화두 중에 하나다, 현실에. 보시죠. 이게 내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걸 그냥 한 번만 각성만 다시 한번 시켜드린 겁니다. 정말. 이 시대의 그 한 단면, 이게 이런 시기가 있었다.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줘 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얘기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소설가로서 그로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극단적인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시뮬레이터로 테마사들을 끌어들이면 얘네들은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테마사들의 힘으로 얘네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게 오히려 막아버릴 거기 때문에 못하는데, 굳이 말하면 무슨 세뇌 기술 같은 거 완전히 돼서 하나를 한다 그러면 현암이 최고죠. 그럼 다 성공해요. 박신부는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진짜로 무서운 건 신이. 신이가 되면 다 뒤집어 엎어져요. 왜냐하면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테마록에서도 그것 때문에 세계의 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가 제일 무서운 존재고, 그러니까 완전히 먼치킨 넘사벽이어서 이거는 정말 거짓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사람한테. 성격으로 볼 때는 하나도 같이 안 할 거고요. 능력으로 볼 때는 실수 능력은 굉장히 탐낼 거예요.
진짜로 없는 능력이에요. 테마록 세계에서도 진짜 내가 그걸 비슷한 사람을 신테마록에서 한 명 넣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교회지만 많이 스포일이지만 파이로매니아 맨 마지막 쿠키 보면 그 비슷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시수 능력은 정말 탐낼 만한 능력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니까 제 세계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는 옛날부터 보통 상상의 세계관이라면 우리랑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독창적이지 않잖아. 난 우리 세계를 포함할 수 있어야 진짜 세계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외전에서 여기 외전 얘기를 하자고 세계가 임시로 잠시 나눠져 있는데 이 30여 년 나눠져 있죠. 근데 이 두 세계가 따로 현재 굴러가고 있다고요. 시간차가 있지만. 그러니까 바이포케이션이나 파이로맨은 이쪽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콜라보를 앞으로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세계가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 이렇게 넓게 다루고 있다가 아니라 난 그보다 더 주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은 이어져 있다.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도 세상은 이어져 있고 크게 보면 같이 살자. 내 작품을 요즘 와서 하나로 정리해보면 크게 보면 결국 이거야 되는 것 같아. 홍익인간. 결국은 거기서 난 못 벗어난 것 같아. 세계관은 아무리 크게 가져도. 근데 그게 오로지 그 의미 때문이에요. 이어질 수 있는 세계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 아니죠. 한마디도 해주면 안 되죠. 그대로 놔둬야 지금의 내가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별개 존재라서 한다고 그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가만히 내둬야 돼요. 당연히 알아요. 1999년 이후에 얘가 어떤 고통을 겪고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당연히 다 알 거 아니에요. 현실이 돼보면. 그래도 말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990년에 내가 얘기를 해줘도 난 죽어도 안 들을 거야. 아마 그 테크니컬의 압도에 대해서 밀려갖고 아마 엄청 절망감 느꼈을 거예요. 그때는. 그 30년 후에 제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된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거짓말 아니야. 99년에 나로서는 그 스마트폰조차 이걸 사람들이 다 사서 본다고? 이거 엄청나게 비쌀 텐데 나와도 이런 생각밖에 못 가졌을 때요. 그때 나조차도. 근데 그거 말고 작가로서의 이 사고관으로 본다면 그때는 딱 두 가지예요. 와 하고 받들든지 아니면 개소리다.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땠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1999년에 나를 되돌려서 비교해 봤을 때 나이값은 그래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오히려 그때 미숙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적으로 보려고는 안 해요. 나이값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파이로매니아 옛날에 썼던 거를 지금 완전히 이건 다시 쓰는 거잖아. 테마록 계정이지만. 근데 완전히 다시 쓰는 거나 다름없이 하고 나서 이걸 보니까 세상을 보니 내가 확실히 조금 그때보다 나아졌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로. 세상을 놓고 그 인간의 행동을 보거나 이것도 지금 단순성이나 어떻게 하면 얘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 느낌이 있는데 옛날 파이로 그 캐릭터는 지금 캐릭터는 그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풀어 놔줘놓고 네 멋대로 해라. 근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나는 뭐라고 안 한단 말이죠. 작가가 개입하는 오히려 요걸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분들.